자, 우리가 이제 수면제 가끔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네. 수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존성 걱정합니다. 의존성이 좀 있기는 한데 네. 어떻습니까? 의존성이라는 게, 좀 어려운데, 심리적인 의존도 있고, 또 신체적인 의존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보통, 디펜던스, 의존이 생겼다고 하면, 어떤 용량을 먹었을 때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꾸 용량을 늘려야 되고, 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반대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서 금단이 나타나는 이 상태를 의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상태에 맞는 의존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약을 먹게 되면요. 약을 먹고 편하게 잤던 경험 때문에 약을 계속 먹게 된다든지. 또 심리적 의존에 가까운 거죠. 심리적 의존에 가깝죠.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한 거니까. 불안하죠. 네. 네.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 실제로 조금 더 편안하고 깊게 자기도 하기 때문에 약을 자꾸 먹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의존이 되는 약들은 아니긴 하거든요. 네. 물론 전문가와 잘 상의하셨을 때요.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졸피뎀인데 네. 졸피뎀은 어떤 약인가요? 그러니까 졸피뎀은 근데 굉장히 한동안 센세이셔널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약인데 이유가 말씀하셨던 그 의존의 부작용이 없고 금단도 없고 굉장히 좋은 약이다. 근데 이게 지금 쓴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 생각보다 이게 다른 우리가 기존의 수면제는 보통 신경 안정제를 많이 썼었잖아요. 근데 신경 안정제에 비해서 매우 좋으냐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견해를 달리 하실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임상가들은 꼭 더 좋은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잠이 드는 효과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졸피뎀에 의한 부작용도 꽤 많고요. 또 졸피뎀이 의외로 다른 신경 안정제보다 심리적 의존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약이 수면 유도제라고 알려졌다고 해서 더 안전한 약만은 아니다.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꼭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졸피뎀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네. 가끔 드셨죠? 저도 가끔 먹었죠. 네. 졸피뎀 먹으면 진짜 필름 뚝 끊기는 것처럼 그쵸.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잠드니까 저는 좋은데 네. 이걸 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맞죠. 네. 두려워하세요? 좋아하시죠? 저는 두려워하진 않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부작용을 한번 경험해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저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졸피뎀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냉장고에 콜라 캔이 없어졌더라고요. 음료수가. 몽유병 현상이 생긴 건 아닌가요? 그래서 제가 사실 집에 누가 들어왔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가만 보니까 그 캔이 쓰레기통에 정말 이 고스란히 가지런히 넣어져 있던 걸 봐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먹고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구나. 실제 상황이에요? 실제 상황에 이게 꽤 흔한 부작용이구나라고 체험을 하게 됐고 일종의 몽유병 현상이잖아요. 몽유병 현상이죠. 근데 이제 저 무서운 거는 이 증상이 자기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당시에 기억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졸피뎀을 먹고 잠을 잤을 때 이렇게 밤에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약이기도 하죠. 그냥 막 쓰는 약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혹시 그런 몽유병 현상이 있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좀 해야겠네요. 네. 뭐 언론에 보면 뭐 졸피뎀 복용하고 성관계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.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게 정말로 뭐 술이 약하거나 뇌가 체질적으로 조금 그런 약에 취약하신 분들은 실제로 술에 타서 졸피뎀을 정말 갈아서 먹은 경우에는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기도 그래서 하잖아요. 범죄에 이용할 수 있죠. 근데 이게 다른 약과는 다른 신경 안정제와는 달리 워낙에 그 약 성분 자체가 근육 이완 효과는 좀 적은 걸로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은 많이 먹으면 이 호흡마비 같은 거 호흡마비도 있는데 오고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는 그런 졸피뎀은 정신만 끊기니까 사실 범죄에 이용되기도 더 위험한 약인 거죠. 치사량이 있을까요? 그러면 몇 알까지 먹어도 되느냐 이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CR정으로 12.5를 넘는 거 권장하지 않고 10ml 한 알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데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심한 불면증 환자들은 2알이나 3알을 드시기도 해요. 네. 근데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게 어떤 분은
4분의 1, 2.5mm만 먹어도 정말 나는 완전 기절했다.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너무 감수성이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더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반알만 먹어도 쓰러졌다가 사실 너무 불면증이 있을 때는 잘 안 듣기도 해서 본인이 용량을 막 조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졸피뎀이 행오버 현상, 행오버. 아침에 좀 머리가 막히지 않은 네. 띵한 그런 네. 증상도 있나요? 졸피뎀이 행오버가 비교적 적은 약이라고 알려지긴 했는데요. 실제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암네지아, 기억력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젯밤에 약을 먹었는데요. 아침에는 잘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오후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. 그럴 수 있어요.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행오버가 꼭 이 두통이나 머리가 맑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이건 약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이 장기 복용을 하시지 마시고 상의를 꼭 하신 다음에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